그래서 600도 이상 온도에 노출이 됐다 식었다를 몇 번 하면 화강암은 깨지게 됩니다. 석회암은 산에도 약하기 때문에 구들장 재료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 해아람 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6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들방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구들방하고 구들장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구들장, 구들방 비슷해서도 그렇지만요. 구들장은 옛날에도 구들방을 넣을 때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던 재료였던 건 분명합니다. 이만큼 구들장은 구들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구들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들장, 구들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들장을 구할 때 어떤 재료를 구해야 될지, 그리고 구들장은 어떻게 놔야 되는지, 오늘은 구들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들장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죠. 고래뚝 위에 얹히는 넓은 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들장의 역할은 보시는 것처럼 고래뚝하고 고래바닥하고 같이 해서 이런 고래를 만들죠. 연기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열기나 또는 냉기가 머무르거나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구들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고래뚝이나 괸돌에 걸쳐서 이렇게 방바닥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은 아궁이에서 들어온 이 열기를 방바닥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들장의 역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구들장 자체가 열기를 저장하는 추결장치 역할을 하죠. 구들장의 역할 네 가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이렇게 고래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걸쳐서 방바닥을 만들 수 있도록 방바닥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궁이에서 들어온 열기를 방바닥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 그리고 끝으로 열기를 저장하는 추결장치의 역할을 한다. 이런 네 가지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구들장을 준비하거나 시공할 때는 이런 네 가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재료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시공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재료를 구해야 될지, 그리고 시공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구들장의 재료부터 알아보죠. 구들장의 재료는 혹시 기억이 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옛날에 구들방을 넣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 구들장 재료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자연석을 이용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넓고 펑퍼짐하고 얄찍한 돌이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구들방을 넣을 때 구들장 재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구들방을 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돈 많은 양반들은 구들장을 멀리서 사올 수도 있었지만 서민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들장의 재료가 이렇게 넓고 펑퍼짐한 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위에서 그런 돌을 구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어차피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어차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로 세로 5cm 두께로 해서 이렇게 현무암 판석이 보통 베트남에서 수입이 되는데 이런 벽돌 파는 가게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 현무암 판석을 구하는 게 구하기는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판암 판석입니다. 이것도 판석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연석인데요. 아무 데서나 나는 건 아니고 충북 옥천이나 보성에서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무암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흔하지는 않죠. 구들장 재료를 구하실 때 핵심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좀 구하기가 편해야 됩니다. 너무 구하기 힘들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구들장은 열을 받는 자재죠. 열에 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공이 좀 편해야 됩니다. 시공을 할 때 편한 자재가 좋겠죠. 너무 크게 되면 무거워서 힘들겠죠. 시공하기가 힘듭니다. 또 너무 작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래의 폭이 좁아지겠죠. 이렇게 걸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공하기 편하고 적당한 폭의 고래를 형성할 수 있는 크기여야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는 약 가로 세로 500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들장의 역할은 고래에서 올라오는 열을 방바닥으로 전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기다가 추결도 하게 되죠. 그래서 구들장의 자재는 열 전도율이 좋아야 되고요, 위로 열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추결도 좋아야 됩니다. 추결률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자재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구들방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연기가 안 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바닥 전체를 철판으로 이렇게 깔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도 계셔요. 방바닥 전체를 철판으로 까는 거 몇 가지 면에서 추천할 만한 자재가 못 됩니다. 첫 번째로 구들장은 이렇게 위에서 하중을 견뎌야죠. 철판이 이런 하중을 견딜 정도의 두께를 가지려면 아주 얇아서는 안 되겠죠.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고, 철판의 두께가 늘어나다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두 번째로 철판은 열 전도율이 너무나 좋습니다. 열 전도율이 좋다는 얘기는 어떤 걸 뜻하죠? 열이 잘 전달도 되지만 열이 빨리 식기도 하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의 열전도율은 현무암의 15배, 흙보다는 65배나 열전도율이 높습니다. 열을 빨리 전달하기도 하지만 돌로 된 구들장보다 15배나 빨리 식는다는 것을 뜻하죠. 구들장은 추결제 역할도 해야 되는데 빨리 식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철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팽창계수가 높습니다. 열을 받으면 많이 늘어났다가 식으면 많이 줄었다가 수축 팽창을 돌보다 훨씬 많이 한다 이겁니다. 배 이상 늘어났다 줄었다 하죠. 철판의 길이가 3m 이상 될 때 열이 40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1cm 이상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가운데에서는 연기가 안 셀지 모르겠지만 늘었다 줄었다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겠죠. 연기가 걱정돼서 철판 구들장을 고려하신다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돌하고 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연기 안 새게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점, 철은 높은 열을 받으면 급격하게 강도가 떨어집니다. 철은 질긴 것이 장점인데요, 높은 열을 받으면 급격하게 강도가 떨어집니다. 특히나 함실 부분, 이 부분에서는 더욱더 안 좋죠. 구들장의 재료로 적합한 건 역시 돌입니다. 그러면 돌 중에서 어떤 돌이 좋을까요? 첫 번째, 화강암. 화강암은 내화 온도가 약 600도입니다. 600도 이상 올라가면 깨진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화강암은 주로 3가지 이상의 조암광물로 이루어져 있죠. 화강암은 석영장석 운모라는 조암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3가지 광물들이 열에 대한 선팽창 계수가 틀립니다. 열을 받으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비율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600도 이상 온도에 노출이 됐다 식었다를 몇 번 하면 화강암은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 석회암. 석회암의 내화도는 700도 정도가 되죠. 역시 열에 약하고요. 그 다음에 산에도 약합니다. 그런데 구들방 내부 이 고래 속은 연기로 꽉 차 있죠. 연기는 강산성이죠. 석회암은 산에도 약하기 때문에 구들장 재료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들장 재료로 적합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무암이나 전판암 자재를 쓰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시공 방법은 아랫목이 낮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윗목이나 가장자리 쪽이 올라가도록 시공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도록 시공하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공 순서는 아랫목부터 이렇게 윗목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고래뚝이나 겜돌 위에 흙몰탈 반죽을 넣고 그 위에다 구들장을 놓으면 되는데요, 무른 반죽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된 반죽으로 하는 것이 구들장을 놓기 좋습니다. 무른 반죽으로 놓으면 구들장이 놀기가 쉽죠.
구들장을 얹을 때 가장 핵심 사항은 구들장이 놀지 않아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들장이 움직일 때 자갈도를 끼워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안정되고 좋은 방법이 된반죽을 이용해서 구들장을 안정되게 놓는 방법이죠. 반죽 위에다 구들장을 넣고 수평이나 경사를 봐가면서 고무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구들장을 넣고 고정을 한 다음에는 고래뚝하고 구들장 사이에 삐져나온 흙들을 아래에서 이렇게 긁어내 줘야 됩니다. 그름이 달라붙지 않도록 구들장 아래쪽은 매끈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들장을 놓으실 때 이것을 완전히 붙일 것이냐 살짝 띄울 것이냐 라는 의문점도 가지실 텐데요.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죠. 식으면 수축을 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 현무암 구들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로 세로 500mm 이 현무암 판석인 경우에 400도씨의 열을 받으면 1mm가 늘어납니다. 아랫목 함실장 주변 같은 경우는 약 300~400도 정도 되죠. 그래서 현무암 판석으로 구들장을 놓으실 때 아랫목 같은 경우에 약 2 내지 3mm 정도 띄우시면 됩니다. 팽창하는 길이 공식은 이거죠.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500mm 현무암 판석인 경우에 그리고 400도씨의 온도가 가해졌을 때 현무암의 선팽창 계수는 이렇거든요. 계산해보면 1mm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오죠. 화강암 같은 경우는 2mm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발간했던 구들책 구들 시크릿에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유튜브 제 채널에 수록된 영상들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쿠팡이나 지마켓, 예스24, 교보문고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구들장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들장의 역할은 고래를 형성하고 방바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받침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래 속에 있는 열을 방바닥으로 전달하는 역할, 그 다음에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축열 역할,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구들장 자재를 구하실 때 핵심사항, 첫 번째는 구하기 쉬운 자재를 구하시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에 잘 견디는 재질, 전판암이나 현무암 석재 판석이 좋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시공이 편해야 됩니다. 너무 커도 무거워서 힘들 거고요. 너무 작아도 고래가 좁아지게 되죠. 적당한 시공성을 갖춘 자재. 그 다음 네 번째는 열 전도율이 좋고 열 추결률도 좋은 자재가 좋다라는 말씀드렸죠. 시공을 할 때는 아랫목에서부터 윗목 순서로 고래뚝 위에 흙몰탈, 약간 된 흙몰탈을 넣고 구들장을 놓은 다음에 고무망치로 두드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높이로는 아랫목이 낮고 윗목 또는 가장자리로 갈수록 높여주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형화된 현무암 판석을 놓을 때 구들장의 간격은 아랫목은 약 2 내지 3mm 정도, 윗목은 약 2mm 정도 살짝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들장을 고정시킨 다음에는 고래뚝하고 구들장 사이에 이렇게 삐져나온 몰타를 잘 긁어내 주시라는 말씀도 드렸죠. 여기에 그름이 달라붙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구들장 올라갑니다. 손도 잘 들이고 건강하고 복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안전하지. 오늘은 구들장의 역할, 그리고 구들장의 재료, 그리고 구들장을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침입니다. 구들장을 덮은 뒤에 연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1차 작업을 새침이라고 그러죠. 다음 시간에는 새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